저자 안지연 원장은 20년간 유명 연예인들의 안티에이징 조치일을 맡아왔습니다. 10살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무슨 관리를 하는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살을 없애는 방법, 불면증에 도움되는 호르몬 치료법, 연예인들의 피부 관리법 등 노화 고민에 대한 실용적인 해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과 몸은 자신이 신경 쓰는 만큼 달라진다고 하는 저자의 20년 노하우, 안지연 원장의 나이 들지 않는 절대 원칙입니다. 나는 지난 20년간 항노화 클리닉을 운영하며 실제 나이보다 10살 젊어 보이는 사람들을 꾸준히 마주해왔다. 그 중에는 일명 셀러브리티라 불리는 연예인, 재벌가 자제, 기업인 등 사회 유명인들도 속해 있다. 이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건강은 건강할 때 챙기듯이 젊음도 젊을 때부터 챙겨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신체 노화를 감지하는 30대 때부터 젊은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관리한다. 일부 사람들은 셀러브리티의 자기관리를 단순히 미용 차원의 관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들의 관리는 그저 미모를 가꾸는 관리에 그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이들이 노력을 기울이는 관리란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항노화 관리이다. 그렇다면 셀러브리티들의 항노화 관리는 아무나 시도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방법들로만 이루어져 있을까? 그렇지 않다. 자신의 몸을 건강한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항노화 관리는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항노화를 젊어 보이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흔한 오해가 바로 이것이다. 이들은 40대가 되면 적극적으로 운동하고 그림을 그리는 등 취미 생활을 하며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노력한다. 더 나아가 불면증을 해결하고 건강에 이로운 방향으로 삶을 재정비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실천한다. 결국 나이를 거스를 순 없지만 적극적인 관리 덕분에 대중으로부터 부러움 섞인 시선을 받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처럼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알고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누구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되찾을 수 있다. 더 이상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외모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동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이 젊고 건강할 때 노화를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20, 30대는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거나 잠을 조금 줄여도 갑자기 노화가 진행될 확률이 아주 낮다. 그러나 40대부터는 아니다. 내가 42세에 번아웃 증후군이 왔던 것도 신체 노화와 무관하지 않다. 놀랍게도 셀러브리티들은 내가 건강을 되찾기 위해 했던 노력들을 평소에 철저히 지킨다. 수면의 질을 관리하고 꾸준히 운동한다. 체내 불균형을 이루는 수치들을 규칙적으로 검사해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관리한다. 건강을 잃어본 상태에서 항노화 관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건강하게 나이 드는 루틴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꾸준히 동안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타고난 동안처럼 말이다.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것은 노력으로 가능하다. 셀러브리티들처럼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어도 괜찮다. 나도 한때 나이 들어 보이던 시기가 있었지만 항노화 관리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아무리 타고난 동안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항노화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무너지기 쉽다. 해가 바뀌어도 관리하면 얼마든지 젊어질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우아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공통점. 시대가 바뀌었다. 우리는 희생이 가득했던 부모 세대와 다르지 않은가. 결국 우아하게 나이 드는 구데이징은 나를 잃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자존감을 챙기면서 삶의 활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노화, 성공하는 노화의 시작점이다. 내 삶에 내가 없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부쩍 늙는 것을 봐오지 않았던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족과도 잘 지낼 수 있다. 아이 학원비 보태느라, 배우자에게 좋은 옷 사주느라, 나에게 돈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을 초라하게 느낀다. 그렇게 50대 중반이 되면 부모님이 아프기 시작해
간병하느라 지친다. 도무지 내 인생에 내가 없는 느낌이 든다.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지금부터라도 나를 더 챙기는 삶을 생각해야 한다. 나를 위한 시간도 내고 나를 위한 투자도 하는 것이다. 그 과정이 쌓여야 나중에 호르몬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중년이 되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나를 잘 챙기며 살았기 때문이다. 갑자기 나를 우선순위에 두는 게 쉽지 않겠지만 나를 대접할 줄 알아야 남들도 나를 존중해준다. 그래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자존감을 지키고 내 존재를 잃지 않을 수 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항상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건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다. 바로 이것이 삶의 활력이 도는 비결이기도 하다. 내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 활기찬 은퇴자들은 하나같이 낯선 분야에 도전하는 일이 있다. 요리를 시작하거나 외국어를 배우거나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 새로운 공부를 하기도 한다. 50대에 접어든 나 역시 미래 취미를 고민하게 됐다. 청담동 개인병원을 접고 남편과 함께 동네 조치의가 되기 위해 신반포에 개원한 것도 그러한 고민의 결과였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전문화된 최상의 진료로 신뢰받는 병원, 가족 같은 마음으로 바르게 치료하는 병원이 우리의 철학이다. 즐겁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이 목표인 만큼 나를 지나치게 소모하지 않고 일하면서 내 진료실을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성공적인 젊은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미래의 나를 탐구해야 했다. 어떻게 하면 60대 이후를 재밌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 20대에 도전하지 못했던 어학연수를 생각하게 되고 전시회를 가거나 시를 읽는 노력도 하게 됐다. 새로운 경험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금세 즐거워졌다. 이러한 즐거움이 우아하게 나이 드는 비결의 모든 것이다. 실제로 내가 진료실에서 오랜 세월 마주해온 연예인과 유명인들은 이를 이미 오래전부터 실천해왔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디가 아파서 오는 경우보다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하기 위해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현재 건강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싶은 일을 더 오랫동안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나이살을 없애는 호르몬 주스와 호르몬 식사. 앞서 인슐린 호르몬, 렙틴 호르몬, 코르티솔 호르몬을 통해 호르몬 불균형이 어떻게 우리 몸의 체중 증가로 연결되는지 알아봤다. 이들 호르몬의 문제는 대부분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되 야식이나 과식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러나 먹는 양을 조절하는 것과 반대로 채워야 하는 호르몬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 수치는 떨어진다. 한 가지 예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으면 내장 지방이 늘고 뱃살이 금방 찐다. 만약 성장 호르몬을 채우면 어떻게 될까? 뱃살이 쉽게 빠지게 된다. 잠을 제대로 못 자도 살이 찐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햇빛을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햇빛이 손과 체를 자극해 시차와 호르몬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농도를 올려주기 때문이다. 성장 호르몬과 마찬가지로 부족한 호르몬을 채워주면 호르몬 불균형이 바로잡히면서 살이 빠지는 메커니즘이 작동된다. 즉 건강하게 나이 들면서 나이살을 뺄 수 있는 것이다. 다이어트를 할 때면 적게 먹어라, 간식을 끊어라 식의 이야기만 들어왔을 테지만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과 영양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꼭 필요한 영양소를 먹어서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야 한다. 실제로 3개월 정도 호르몬 분비가 잘 되는 식단을 유지하면 호르몬 수치가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회춘 호르몬이라 불리는 DHEA는 노화를 늦추는 호르몬으로 호르몬의 어머니라고 불린다. DHEA는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같은 성호르몬의 작용에 관여해 성장 호르몬과 같이 근력 향상, 체지방 감소, 두뇌 활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더불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분비를 조절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DHEA 수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DHEA를 채워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항노화에 도움이 되면서
나이살을 빼는 데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는 호르몬을 과연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부족한 호르몬을 효과적으로 채우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호르몬 주스와 호르몬 식사를 소개한다. 호르몬 주스 만들기. 나이가 들수록 체내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당 독소가 증가해 피가 끈적해진다. 인슐린 호르몬 불균형까지 발생하면 체중 감량이 어려워지는데 호르몬 주스만 잘 챙겨 먹어도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 살을 빼는 것도 비교적 쉬워진다. 아래 소개하는 호르몬 주스는 실제로 내 진료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처방하는 것이다. 재료가 적고 준비가 간단해 챙겨 먹기가 쉽다. 아몬드 5알, 성장 호르몬을 촉진하는 아르기닌이 풍부하다. 사과 1개, 인슐린 저항성을 호전시키는 펙틴과 호르몬 생리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폴리페놀이 풍부하다. 가능한 껍질째 사용한다. 케일 100g,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는 칼슘이 풍부하다. 양배추, 브로콜리, 양상추 중 한 가지 100g. 배추과 채소를 일컫는 십자화과 채소는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 분비를 촉진한다. 먹으면 허기가 달래지고 식욕이 조절된다. 양배추는 삶은 상태로 사용한다. 두유 종이컵 2분의 1컵 또는 두부 4분의 1모. 여성 호르몬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내장 지방이 늘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데 이를 방지해준다. 위의 재료를 믹서에 함께 넣고 갈아 매일 아침마다 한 잔씩 마시면 된다. 여기에 삶은 달걀 2개를 추가하면 든든한 아침 식사가 된다. 만약 재료를 100g 단위로 계량하는 게 어렵다면 주먹이나 종이컵을 활용하면 된다. 단백질은 1주먹, 채소는 2주먹만큼 먹으면 각각 100g 정도가 된다. 또는 종이컵으로 단백질은 1컵, 채소는 2컵을 담으면 동일한 분량이 된다. 호르몬 식사 기본 준비. 호르몬 분비를 위해서는 단백질과 각종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를 잘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호르몬 식사로 필요한 영양을 보충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떨어지는 호르몬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 수치가 많이 떨어진 호르몬을 역시 끌어올릴 수 있다. 단백질류 100g. 호르몬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다. 추천하는 단백질 재료는 닭가슴살, 닭안심, 지방이 적은 부위의 소고기, 돼지 안심, 흰살 생선, 갑각류다. 동물성 살코기에 많은 아르기닌은 성장 호르몬과 지방 분해 효소를 생성한다. 채소류 100g.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고 세로토닌과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을 증가시키는 채소를 매번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호르몬 식사가 된다. 추천하는 채소는 버섯, 녹색 채소, 시금치 또는 아스파라거스, 열매 채소, 토마토, 오이, 양파, 파프리카, 고추, 가지 등이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포도당 함량이 적은 채소라면 대부분 괜찮다. 재료 계량은 호르몬 주스 만들기처럼 주먹 또는 종이컵을 활용하자. 단백질 100g은 1주먹 또는 종이컵 1컵이고 채소는 2주먹 또는 종이컵 2컵이다. 나는 이를 가리켜 주먹 식사 또는 종이컵 식사라고 말한다. 탄수화물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먹고 싶다면 고구마나 귀리 등 당지수가 낮은 식품을 먹는다. 탄수화물은 반주먹이 100g이므로 100g을 넘지 않게 먹는 것이 좋다. 요리할 때는 간 조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소금, 후추, 강황, 바질 등 허브류로 최소한의 간만 해야 효과적이다. 마늘은 조금씩 추가해도 괜찮다. 하지만 고추, 간장, 된장, 고추장, 기름, 버터, 마요네즈 등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누가 봐도 간이 세고 살찌게 만드는 조미료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내 세균이 나이살을 부른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안의 침인 아밀라아제에 의해 소화가 시작되고 췌장과 소장에서 소화가 완성된다.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흡수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흡수되며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된 후 흡수된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이 과정에서 제대로 소화되어 에너지로 잘 사용된다면 살찌는 일은 거의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소화에 문제가 생기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도 살이 찐다.
내 몸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우선인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를 탓하며 괴로워한다. 계속 말하지만 나이살은 과식, 식욕, 게으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아니다.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는 사람은 체중 증가의 요인 중 하나로 장속 환경을 점검해 보면 좋다. 호르몬 관리로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수면 위생 수칙을 지켜도 잠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바로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다. 1장에서도 밝혔듯이 나는 40대에 번아웃 증후군을 겪으며 몸의 여러 기능이 떨어진 적이 있다. 활력도 호르몬 수치도 매우 낮았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일상생활이 힘들었다. 수면 클리닉을 찾아도 특별히 개선되지 않았다. 멜라토닌도 먹어보고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한 수면제도 먹어봤지만 깊게 잠들기는 힘들었다. 그 후 수면제가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고 해서 깊게 잘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침대에 누워도 새벽 4, 5시가 되어 잠들 수 있었다. 그마저도 1-2시간 정도의 짧고 얕은 잠을 자는 수준이었다. 다시 생각해도 그때는 너무 괴롭고 힘든 시기였다. 나는 개인 병원을 접고 건강관리에 집중했다. 그때 내가 주목한 것이 호르몬, 그 중에서도 수치가 많이 떨어진 성장 호르몬이었다. 42세에 50대 중반으로 떨어진 성장 호르몬 수치를 올리면 괜찮아질 것 같았다.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된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은 수면 주기 중 깊은 잠을 자는 비렘 수면 시기에 방출된다. 이때 신체 조직의 회복이 일어난다. 보통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활발한 시간이다. 그런데 이 시간에 계속 숙면을 못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고 잠이 부족해지니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어 각성 상태가 지속된다. 그 결과 불면증으로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성장 호르몬은 체내에서 계속 분비되지 않고 일정 시기에 분비된다. 혈액 안에 아미노산이 증가했을 때, 지방산과 혈당이 감소했을 때, 운동을 했을 때 분비된다. 그러므로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했다. 나는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2장에서 소개한 단백질 위주의 호르몬 식단으로 식사를 했다. 단백질은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 때문이다. 야채 2줌, 단백질 1줌의 주먹 식단은 내가 나에게 제일 먼저 시도한 식사법이었다. 성장 호르몬 수치를 올리는 원료는 살코기에 많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기도 챙겨 먹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을 정화시키고 싶다며 먹던 고기를 끊고 채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성장 호르몬 수치가 지나치게 낮으면 숙면을 취할 수 없다. 잠을 잘 못 자면 살이 찌고 몸의 균형이 깨지기 쉽다. 심각한 이유가 아니라면 성장 호르몬을 올리는 연료가 되는 살코기의 동물성 단백질도 적당량을 골고루 먹는 게 좋다. 내가 시도한 마지막 처방이 성장 호르몬 주사였다. 나는 성장 호르몬 주사를 무려 1년 반 동안 맞았다. 너무 낮은 성장 호르몬이 정상 범주로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다.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생활 습관을 바꾸었더니 서서히 호르몬 수치가 오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잠도 잘 자게 됐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 삶의 활력도 돌았다. 그야말로 건강의 선순환이었다. 잠이 얼마나 삶의 질을 좌우하는지 그때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다. 호르몬 처방으로 불면증 치료하기. 나의 경우는 성장 호르몬의 문제였지만 갱년기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불면증이 오기도 한다. 많은 여자들이 여성 호르몬 질환으로 유방암을 걱정한다. 그러나 불면증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체내 염증 수치가 높아져 발생하는 질환이 더 위험하다. 이럴 때는 여성 호르몬 수치를 높이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학적 도움을 받으면 좋다. 항노화의 적인 치매 걱정 더는 법. 건강하고 활기차게 나이 드는 과정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무래도 치매다. 치매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든 내게 올 수 있는 손님이지만 가능하다면 늦게 맞이하고 싶은 치매는 운동으로 늦출 수 있다. 치매는 운동을 싫어한다.
50대부터라도 운동을 시작하면 치매가 예방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치매에 덜 걸렸다는 연구도 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의 아서 크레이머 교수팀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유산소 운동요법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을 한 후 뇌율의 신경영양인자의 수치와 해마의 크기가 증가했고 기억력이 향상됐다고 한다.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평균 75세의 치매에 걸렸지만 운동을 한 사람은 평균 90세의 치매가 시작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독일 헬름홀츠 뇌질환센터 연구진 역시 시각 및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댄스 트레이닝 같은 유산소 운동이 노화성 기억 저하를 낮추는데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걱정하지만 걱정만 할 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을 게을리하는 건 사실이다. 앞서 말했듯이 잘 먹고 잘 자고 일상생활에서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활기찬 삶과 함께 치매 속도도 늦출 수 있다. 미리 대비하는 치매 유전자 검사. 열심히 운동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가족력으로 치매가 걱정이라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 진료실에 찾아온 한 70대 여성은 치매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심한 편이었다. 어머니가 너무 불안해하자 아들이 걱정만 하지 말고 직접 검사해보자며 모시고 온 경우였다. 유전자 검사가 처음 상용화되었던 2011년만 해도 검사 비용이 무려 1억 2천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치매 유전자와 파킨슨병, 각종 암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비용을 33만 원 부담하면 가능하다. 미래의학은 이렇게 급격히 변하고 있다. 특히 골다공증, 암, 류마티스 관절염, 녹내장처럼 특정 질병에 대한 유전자 검사도 치매 유전자 검사 시 결과를 같이 알려준다. 이제는 유전자 검사도 항노화 관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유전자 검사를 확진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위험 정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안심, 양호, 보통, 주의, 경고 등 5단계의 위험도에 따라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내가 속한 단계가 어딘지에 따라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 된다. 1년에 딱 한 번 나를 위한 항노화 관리. 얼굴에 무언가 한 것처럼 어색해 보이지는 않는데 예전보다 예뻐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연예인이 있다. 수술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얼굴 라인이 정리된 것 같아 보인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정확하다. 그들은 수술이 아닌 시술을 했을 것이다. 내 진료실에 찾아오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은 누가 봐도 티가 나는 필러나 실 리프팅 등을 거의 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고 티가 나지 않는 레이저 리프팅을 선호한다.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어도 한순간 확 늙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레이저 리프팅의 효과가 크다고 봐야 한다. 30대부터 본격적인 노화가 진행되는데 이때는 콜라겐이 생성되는 것보다 없어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일상적인 관리는 피부결이 좋아지는 정도지 중력 때문에 처지는 것까지 막아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나는 모든 사람들이 레이저 리프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거울 보는 게 불편하고 우울해지면서 밤잠도 설치고 모든 일에 의욕이 떨어진다면 남들에게 예뻐 보이기 위함이 아닌 개인의 만족과 자신감 향상을 위해 레이저 리프팅을 고려해 보면 좋겠다. 이러한 시술은 일종의 자기만족이다. 남들은 몰라도 내가 만족하는 부분이 있다면 거울을 볼수록 사진을 찍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며 삶에 활력이 생길 것이다. 평소에 지나치게 외모에 신경 쓸 필요도 없다. 그저 1년에 딱 한 번. 자신의 생일에 내가 나에게 선물한다고 생각하고 시술을 받는다면 해가 바뀔수록 나이가 드는 느낌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다. 1년에 한 번 적금을 들듯이 레이저 리프팅을 생각하면 항노화를 위한 피부 관리가 보다 쉽게 느껴질 수 있다. 실제로 10살 젊어 보이는 연예인과 유명인들은 레이저 리프팅을 1년에 한 번씩 받는다. 피부 탄력이 오래도록 유지되는 덕분에 타고난 피부 미인인 것처럼 원래 동안이었던 것처럼 티 안 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유행하는 대표적인 레이저 리프팅은 써마지, 튠페이스, 울세라가 있다. 각각의 효과를 살펴보면 모두 좋을 것 같지만 나에게 어떤 시술이 가장 적합한지 잘 따져봐야 한다.
톱 여배우가 했다는 시술이 자신의 피부 타입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레이저 리프팅을 선택하자. 지금까지 나이 들지 않는 절대 원칙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활기찬 생활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